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끊으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인간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교류, 이웃과의 소통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죠. 신체적 건강, 경제적 여건, 심리적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인간관계의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지키며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노후 인간관계에서 갑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갑이 된다는 것은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과 관계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며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자세를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며 경제적 안정과 건강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인간관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왜 더 어렵게 느껴질까요? 사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비교적 쉬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와 인내심은 줄어들고 관계의 깊이는 더 중요해집니다. 또한 노년에는 이미 맺어진 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간관계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소개에 앞서 이런 말을 떠올려 봅시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야 한다. 남에게 맡기지 말라. 이 말처럼 인간관계라는 큰 줄기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노년기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관계를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지혜와 경험은 인간관계를 더 깊고 넓게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지나친 친절 대신 적절한 경계를 지키는 방법들입니다. 각각의 방법 뒤에는 실제로 이 원칙을 통해 인간관계를 변화시킨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도 더 이상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신경을 꺼야 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행동하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가능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이런 시도는 점점 더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변화할 때 혹은 친구 관계에서 오랜 습관이 충돌할 때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노후에는 타인을 바꾸는 대신 그들의 행동과 선택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경 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경 끄기는 단순히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삶과 내 삶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선택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실제 사연 김은숙 73세님의 이야기. 김은숙 씨는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홀로 키웠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헌신하며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온갖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점차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자 은숙 씨는 자녀들이 자신에게 소홀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딸이 결혼한 후에는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고 방문도 뜸해지면서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은숙 씨는 딸에게 서운함을 여러 차례 표현했지만 딸은 오히려 엄마가 너무 집착한다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은숙 씨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딸에게 답답함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딸이 자신이 희생한 만큼의 보답을 해주기를 바랐고 딸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간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더 심화되었고 결국 딸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은숙 씨는 한 친구의 조언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걸 인정해야 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식들도 너를 존중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은숙 씨는 점차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수의 강좌에 등록하고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딸에게 더 이상 전화를 강요하지 않고 딸이 연락할 때만 편안하게 응답했습니다. 은숙 씨는 이렇게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면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딸은 점차 은숙 씨의 변화된 태도를 알아차리고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엄마가 요즘 더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요 라고 말하며 이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돌아왔습니다. 은숙 씨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바꾸려고 애쓸 때는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졌지만 내가 내 삶을 충실히 살기 시작하니 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녀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전부 채워주지 마세요.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전부 채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녀나 친구, 심지어 사회적인 요구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피로감과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는 적당한 이기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무조건적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실제 사연 박종필 68세님의 이야기. 박종필 씨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주변 사람들의 부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집안일과 손자 돌보기 등을 이유로 자주 도움을 요청했고, 오래된 친구들은 모임을 주최하거나 공동 작업에 참여하자며 그를 자주 불렀습니다. 종필 씨는 처음에는 이를 모두 수락하며 성실히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필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거의 가질 수 없었고, 정작 하고 싶었던 여행이나 취미 활동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와 함께 계획했던 낚시 여행을 자녀의 부탁으로 취소해야 했고, 이로 인해 아내와
심하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종필 씨는 자신이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종필 씨는 이후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이번 주말에는 약속이 있어서 손자를 돌볼 수 없다고 처음으로 거절의 말을 했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도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명확히 설명하며 모든 요청을 수락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종필 씨의 선택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필 씨는 이제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낚시를 즐기고 정기적으로 서예 교실에 다니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모든 기대를 채우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좋아하고 필요로 한다는 걸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필 씨의 이야기는 자신의 한계를 지키는 것이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나를 낮추지 말고 당당하게 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태도는 관계의 균형을 깨트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빠져 주눅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나를 낮추는 태도는 오히려 타인에게 무시당하거나 부당하게 대우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에게 나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필요할 때는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당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의 가치를 전달하고 나 자신에게는 삶의 주체로서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나이를 이유로 스스로를 축소시키지 말고 오히려 경험과 연륜에서 오는 통찰을 자신감 있게 활용하세요. 당당함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의견과 가치를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서 나누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이끌어내고 내 의견이 관계 속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 사연 이정혜 74세님의 이야기. 이정혜 씨는 7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친구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원래부터 조용하고 타인의 의견에 잘 맞추는 성격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임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더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모임을 주도하는 몇몇 친구들이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농담처럼 흘려버릴 때가 많아 속으로 큰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여행 일정이 잡히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산으로 떠나고 싶어 했지만 정혜 씨는 몸 상태를 고려해 바닷가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망설였고 결국 별다른 반박 없이 친구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행 도중 그녀는 몸이 불편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고 그 경험은 그녀에게 큰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혜 씨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말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무시한 거야.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낮췄던 거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정혜 씨는 작은 모임에서부터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점차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또다시 모임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정혜 씨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바닷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저도 몸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진솔한 표현에 친구들은 놀라워했지만 결국 그녀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여행은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혜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자신만의 위치를 당당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경험과 생각은 충분히 가치 있고 그걸 당당하게 드러낼 용기가 필요하죠. 그녀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의견과 가치를 당당히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혜는 그 자체로도 소중한 자산이지만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우리의 노후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관계가 아닌 자신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신경을 끄는 태도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찾게 해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과 선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더 집중하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개선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전부 채우지 않는 선택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모든 요청에 예라고 대답하는 대신 나의 필요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타인도 나를 더 존중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 당당히 의견을 표현하는 자세는 인간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확립하고 타인에게 나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이 귀중한 자산을 당당하게 나누는 것은 자신감 있는 노후의 열쇠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는 태도는 노년기를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시간과 경험의 증거이며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다르게 느끼고 더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인간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말처럼 노후에도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이 당신을 존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당당하고 더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삶의 지혜 채널과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